빠르면 한 2026년 정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와.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내는 좀 수고스러운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분야는요. 아까 이제 중국과의 경쟁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IRA가 표방하는 게 중국 업체들을 좀 될 수 있으면 배제하자 이런 이제 흐름이고요. 미국 현지의 생산 체제를 갖추자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업체들은 안 그래도 거기에 이미 이제 진출하려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고 규모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전기차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뭐 최우선적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입장이고요. 중국 업체들도 일부 업체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좀 뭐 성과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지엽적인 것 같고요. 중국 회사들이 뭐 만약에 들어가서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국 정부에서 그걸 견제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그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업체들은 어쨌든 중국 업체들로부터의 경쟁을 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칼을 미국 정부가 대신 휘둘러주고 있다. 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IRA식으로 유럽 영내 업체들을 좀 우선시하자 이런 업체들이 있는 이런 그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는 좀 미리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중국 회사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죠. 유럽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뭐 유럽에도 우리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일부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지금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국제 정치적인 면 말고 기술력적인 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기술력은 원래 우리 업체들이 훨씬 더 높았고요. 훨씬 더 높았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따라왔죠. 따라와서 지금 뭐 CATL의 기술력은 우리 업체들 못지않고요. 뭐 일부 그 LFP라든지 또는 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소디움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기술 개발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조금 더 앞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투탑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하고 한국. 이제는 웬만한 그린 산업은 중국이 전 세계 원탑이에요. 그건 뭐 배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나서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린 산업이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IRA가 강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그린 산업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뭐 지금 뭐 효과적으로 좀 억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린 산업은 이미 중국이 원톱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은 그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그린 산업 쪽 투자하려고 하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억제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흐름이 이제 IRA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이제 제일 수혜를 입는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죠.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다고요? 그럼요.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그동안 길을 못 펴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시장을 중국을 저대로 놔두게 되면 중국이 그 오히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을 견제해 주니까 한국 업체들이 수혜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업체들이 가서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2차 전지 산업이 그 반도체를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그건 제가 레이징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의존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게 돼 있는 그런 경제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배터리라는 산업이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완성차 회사들하고의 협력으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한 2026년 정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와, 그 정도구나. 네,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우리 업체들도 뭐 그래도 다 합쳐보면 아마도 그 당시 그쯤 되면 한 30-40% 이상은 점유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 2035년까지는 계속 커지는 시장이에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우리가 한쪽 성장 엔진만 가지고 있다가 양쪽의 성장 엔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산업입니다. 배터리 산업에도 셀, 소재, 장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특별하게 좀 더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업체마다 다 다르고 네. 그 사이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장비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 성장 초기에 이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장비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크레딧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재하고 그 최종단의 셀 메이커들의 가치가 제일 크죠. 네. 가치가 제일 큰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우리 셀 메이커들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JV를 맺고 있단 말이죠.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다른 완성차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업체들보다는 소재나 부품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다 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개념이지 뭐 세일하고 소재를 따로 떼서 네가 더 좋다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좀 그 소재단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이거 괜찮다 하는 기업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양극재 회사가 워낙 좋았잖아요. 양극재에 대한 특히 이제 뭐 그 삼원계에서 고용량을 내는 배터리용 양극재가 우리 업체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또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되게 좋았고요. 밸류에이션들이 충분하게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 회사들은 여전히 이제 견조는 하겠으나 밸류에이션이 이제 얼마나 크게 더 애드가 될지는 사실은 그거는 전기차 판매,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좀 봐야 됩니다. 유럽은 올해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주요 국가들, 독일과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보조금이 낮아졌어요. 올 초부터.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많이 팔렸고 올해는 아마 그래서 10%대의 성장을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금 부진하게 되면 뭐 거의 로우 싱글 정도의 성장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유럽 쪽은 뭐 별로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올해 이제 IRA가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40% 남짓 근처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전기차가 팍팍 팔리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양극재 회사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올해는 소재 회사들 중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대규모 증설이 되는 첨보라는 회사가 좋죠. 하반기에 그 전액에 첨가되는 특수 첨가제인 F전해질의 생산 능력 증가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몇 배 수준으로 하반기에 이제 증설이 되고, 요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큰 폭으로 다른 이 첨가 소재들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소재주 중에서는 이 첨보의 성장률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관련 뭐 배터리 관련 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좀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빠지고 또는 충분히 빠져서 앞으로 올해 이익이 좀 덜컹거려도 올해는 이제 소재 가격도 원재료 가격도 좀 하락을 했고 환율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실적이 사실은 작년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 소재 회사들이. 근데 이제 성장률 면에서 아마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진 회사들.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 업체들은 사실은 적당한 PER은 20배에서 30배 사이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네. 성장률이 한 20% 근처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보다 현저하게 낮다. 예를 들어서 뭐 10배 초반이라든지 PER이 올해 실적 기준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회사들은 사셔도 무방하죠. 예, 뭐 전기차 시장이 좀 덜컹거리는 하더라도 뭐 크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지는 않고 한 2, 3년 뭐 짧게는 1년 이상 기다리면 뭐 한 20% 성장 뭐 내년에 또 해버리면 훨씬 더 싸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지 않다가 새롭게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최근에 이제 그 동국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죠. 네.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의 소재 니켈 동 강판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라인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 연말에 공시를 했었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관련 매출액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좀 선점하는 뭐 또는 이제 동원 시스템 같은 회사가 있죠. 그 회사도 이제 원래는 음식료 패키징 회사인데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는 자기들이 하는 패키징 소재 중에서 알루미늄 박 요걸 이제 박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음극박은 이제 전지박 그 구리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극이고 알루미늄 박은 이제 알박은 양극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요 사업을 이제 동원 시스템스가 이제 작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근데 매출액이 굉장히 작았어요. 올해부터 이제 좀 매출액이 좀 의미 있게 올라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좀 더 스터디를 좀 더 하셔가지고 소재주 안에서도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내는 좀 수고스러운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 그 2차 전지 산업으로 변화하는 기업 중에서 그 포스코 홀딩스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철강 회사가 2차 전지 산업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그게 되냐. 그래서 혹시 포스코 홀딩스도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포스코 홀딩스는 네. 그러니까 포스코의 지주사잖아요. 네. 지주사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이죠. 근데 이제 그런 가치는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주사에 대한 그 이중 상장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포스코가 포스코의 이름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소재들 광물의 리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물들에 대해서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미래에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죠. 그래서 관심을 그쪽은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을 하실 때는 꼭 그 부분을 따로 떼서 가치를 한번 판정을 해봐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포스코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좋으나 네. 본업인 철강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의 네.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그런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한번 따져보셔야죠. 예, 만약에 기존 본업인 철강 비즈니스에서 얘네들이 앞서서 탄소 감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서 철강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미래 철강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올라온다면 그건 이제 완전히 또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가치까지 더 애드가 돼서 주가가 위로 쭉쭉쭉 뽑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법에 달려 있어요.
수소 완화 제철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게 들리네요. 중장기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 보셔야 되죠.